맞춤형 변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변호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을 하거나 대면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지금 직업이 뭐예요? 그럼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전공이 뭐였어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걸 왜 물어보냐면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 사람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돈이 좀 있으려나?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변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 실제로 저 공장 다닙니다. 아니면은 저 그냥 과일 가게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전과 생기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이분이 원하시는 목표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합니다. 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그냥 직장을 잃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취업 제한만 없어지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일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면은 일을 할 수 없는 건지, 그걸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약식명령에서 부수처분으로 취업 제한이 붙어있는 의뢰인이 왔어. 근데 트레이너래.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 부수 처분을 없애기 위해서만 중점적으로 다퉈요. 자, 벌금형 줄여주세요. 이런 주장 안 하고 판사님한테 이 사람이 지금 대학에서부터 체육교육학 이런 걸 전공을 해서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트레이너가 돼서 지금 코로나고, 예를 들자면 지금 만약에 의뢰인이 이렇게 왔다면 얘기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버텨왔어. 본인의 꿈이 트레이너였거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하필이면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분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아니면 죽을 죄를 지었어. 어쨌든 그래서 다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합의도 했어. 이런 상황에서 벌금형이 나왔다. 자, 이랬을 때 이 친구는 벌금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판장님. 이 친구는요, 그 취업 제한 명령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만 좀 떼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친구 한 달에 얼마 벌고요. 그걸로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취업 제한이 붙어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취업 제한만 좀 없애주시면은 앞으로 반성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으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직장을 잃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는 전공도 체육 쪽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부수 처분만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지.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떤 사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직장을 잃어. 그러면 또 그걸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벌금형이었지만 판사님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안 돼요.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저한테 화를 냈죠. 변호인이 낸 의견서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러면서 그때 약식으로 벌금 1000만 원 나온 사건이었는데, 그럼 변호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1000만 원인 사건이잖아? 피해자랑 합의도 다 됐어? 이런 상황이면 사실 더 나아질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뜬금없이 정식 재판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띡 하더니 재판장님, 이 친구는요 이래. 재판장님, 또 잘못을 저지르면 강하게 처벌받겠죠.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니까 한 번만 선처해서 이 직장,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재판장님께서 굉장히 떨떠름해 하면서 고민해보겠다고 이러셨어요.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 그래서 제가 우리 의뢰인이랑 나와서 얘기를 했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선임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벌금 1000만 원이 새로운 무슨 양형에 대한 자료가 추가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새로 합의가 만약에 안 됐어. 합의가 안 됐는데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다면은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 선고유예도 노려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합의도 다 해서 1000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100만 원 밑으로 주세요라고 하면 주겠냐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의뢰인한테 잘 다독였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판사님이 저렇게 혼내신 거에 맘 상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한 일주일 뒤에 선고가 잡혔는데 일주일 뒤에 선고에서 선고유예가 나왔어요. 판사님이 선처를 해주신 거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막 인정했고 정말 피해자한테 많이 반성을 했고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건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몇 개가 붙어가지고 그랬지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실 행동은 하나였고 이미 뭐 피해자는 뭐 처벌 불원서도 다 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약식 판사님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벌금형 정도 주는 거는 이 친구한테 선처라고 생각해서 벌금형을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벌금형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재판장님, 벌금 100만 원인 게 중요해요. 100만 원 넘으면 500이든 1000이든 1500이든 똑같고요. 100만 원 밑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포커스를 맞춰서 주장을 해야 재판장님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왜 변호사가 저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하면 이렇게 좀 기적 같은 선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맞춤형으로 변호를 하는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